손주 녀석의 학부모 상담이 있던 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50년 전 제 심장을 통째로 들고 야반도주했던 첫사랑이 바로 제 손주의 담임 선생님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게서 가장 뜨거운 청춘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노년마저 송두리째 흔들러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몰래, 죽은 아내 몰래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나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드릴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 가슴속에 묻어둔 애틋한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가을 68 박진우의 시간은 이른 새벽 안개처럼 느리고 고요하게 흘러갔다. 5년 전 30여 년을 함께한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은퇴한 교감이라는 직함은 이제 빛바랜 훈장처럼 벽에 걸려 있을 뿐 그의 하루를 채우는 것은 무료함과 간간히 밀려오는 적막감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옆자리가 먼저 그를 맞았고 무심코 여보하고 불렀다가 이내 멋쩍은 헛기침으로 무마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그나마 그의 흑백 같던 노년에 유일한 색채를 더해주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 손녀 소미였다.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소미의 등하원을 도맡아 하는 것이 진우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할아버지, 조막만 한 손을 흔들며 달려와 안기는 소미를 품에 안을 때면 진우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실감하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오후였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흙장난을 하고 돌아온 소미가 제잘제잘 학교 얘기를 늘어놓았다. 할아버지,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엄청 예쁘고 목소리가 비단결 같아요. 아이의 천진한 말에 진우는 무심하게 웃어 보였다. 그래, 우리 소미가 선생님 복이 있나 보구나. 그는 곧 다가올 학부모 상담 주간을 떠올렸다. 워낙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소미의 상담은 늘 그의 몫이었다. 며칠 뒤 그는 깔끔하게 다려 입은 셔츠에 점잖은 카디건을 걸치고 학교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 1학년 3반 교실 앞에 섰을 때 진우는 문득 가슴을 울리는 옅은 라일락 향기를 맡았다.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아련한 향기였다. 기분 탓이겠거니 그는 가볍게 머리를 흔들고는 교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의 시간은 50년 전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교탁 앞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로 학부모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아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지만 그윽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 다정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 오수연. 그의 20살을 온통 뒤흔들고 심장을 쥐어짜는 아픔과 함께 사라져버렸던 이름. 그의 첫사랑이었다. 진우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수연 역시 그를 발견한 듯 찰나의 순간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애써 감추며 시선을 돌렸다.
상담 시간 내내 진우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50년 만에 다시 듣는 그녀의 목소리가 심장만 어지럽게 두들길 뿐이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수십 번도 더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질문을 삼키고 그는 다른 학부모의 모들처럼 소미의 학교 생활에 대한 상투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교실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나지막이 따라붙었다. 소미 할아버님, 잠시만요. 복도 끝,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연이었다. 오랜만이에요, 진우 씨. 그 한마디에 5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진우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 오랜만이네. 수연아. 이름 뒤에 시자 하나 붙이지 못하고 옛날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만 자신이 한심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지난 5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무엇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수만 가지 질문과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진우의 고요하던 일상에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소미를 데리러 갈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고 희끗한 머리가 신경 쓰여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교문 앞에서 수연과 마주칠 때면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소미의 손을 잡았지만 심장은 철없이 뛰어댔다. 두 사람의 재회는 그렇게 소미라는 작은 연결고리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수연은 가끔 소미의 알림장을 핑계로 진우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왔다. 소미가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역시 할아버님을 닮아 똑똑한가 봐요. 그 별것 아닌 문자에 진우는 밤늦도록 답장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심하다 보낸 답장은 늘 한없이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그 건조함 뒤에 숨겨진 뜨거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서로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진우는 아들 내외의 성화에 못 이겨 가족 다 함께 외식을 하러 나섰다. 평소라면 복잡한 곳은 질색이라며 손사래를 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레스토랑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우는 또다시 운명의 장난처럼 수연과 마주쳤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다른 중년 남성과 함께였다. 남자는 다정하게 수연의 의자를 빼주고 그녀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진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래, 50년이다. 그녀에게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연이 있는 것이 당연했다. 자신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고 그런 진우의 모습을 며느리 지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연의 옆에 있던 남자의 다정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질투라는 단어를 떠올리기엔 너무 늙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치졸하고 시퍼런 감정이 죽지도 않고 가슴 한구석에 살아있었다니.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수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낮에 뵌 분은 제 동생입니다. 오해하실까 봐요. 그 한 줄의 문장이 진우의 잿빛 밤하늘에 별 하나를 반짝 띄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내가 오해할 게 뭐가 있겠소?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냥 신경이 좀 쓰였던 것뿐이요. 그것은 명백한 진심이었고 50년 만에 건네는 그의 첫 고백이었다. 며칠 뒤 소미를 데리러 간 진우에게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소미가 요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따로 보충 지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핑계였다. 하지만 진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소미가 하교한 뒤 텅 빈 교실에서 다시 마주 앉게 되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교실 안에는 두 사람의 어색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수연은 소미의 학습지를 펼쳐놓고 무언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진우의 눈에는 오직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그녀의 고운 얼굴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문득 50년 전 풋풋했던 20살의 수연을 떠올렸다. 라일락 향기가 가득했던 교정, 수줍게 건네던 연서, 몰래 잡았던 손의 온기. 그 시절의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수연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진우의 대답에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거 여전해요. 그 말에 진우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5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암호를 맞춰 나가는 사람들처럼 서로에게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었다. 상담을 마친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참 모진 세월이었어요. 그렇죠? 그녀의 나지막한 독백에 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노을빛을 받아 길게 늘어진 그녀의 그림자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50년 전 미처 끝내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이 해피엔딩일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소미의 보충 수업이라는 어설픈 핑계 아래 진우와 수연의 만남은 조금씩 잦아졌다. 텅 빈 방과 후 교실은 어느새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과 사무적인 대화만이 오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대화의 시작은 언제나 소미였지만 그 끝은 늘 50년 전의 어느 날을 향해 있었다. 기억나요? 그때 우리 시내버스 종점까지 갔다가 막차를 놓쳐서 밤새도록 걸어왔던 거. 수연의 말에 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기억나지? 그때 내가 발 아프다고 징징대서 내가 업어줬잖아.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직도 허리가 시큰거리는 것 같아. 짓궂은 농담에 수연이 소녀처럼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쳤다. 그 찰나의 스킨십에 진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심장은 여전히 20살 청년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문자로 발전했다. 서로의 하루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고 가끔은 잊고 있던 옛 노래의 가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진우가 띄운 노래 가사에 수연은 그리움에 잠 못 드는 밤이라며 재치 있게 화답했다. 마치 오래된 연인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들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은 좋은 곳으로 가셨죠? 담담한 질문이었지만 진우는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착한 사람이었어. 나 같은 무뚝뚝한 남편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10년을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슬픔과 회한에 수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줄 뿐이었다. 며칠 뒤 수연은 진우를 학교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이끌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된 듯 했다. 그이도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사업하던 사람이었는데 늘 바쁘고 가정보다는 일이 우선인 사람이었죠.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쓸쓸한 그림자를 보며 진우는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똑같이 외로움이라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조각이 바로 눈앞의 상대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스킨십에 대한 갈망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날도 텅 빈 교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수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길에 수연의 몸이 살짝 떨렸다. 울지 마. 나지막한 그의 위로에 수연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수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50년 만에 다시 맞닿은 두 사람의 몸.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감각의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수연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보고 싶었어. 지난 50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그 고백에 수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뜨거워졌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미라는 핑계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공원을 함께 걷고 주말에는 차를 몰아 교회로 나갔다. 마치 빼앗겨버린 50년의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그들은 서로에게 열중했다. 진우는 수연을 만나는 날이면 청년처럼 가슴이 설레었고 수연 역시 진우 앞에서만큼은 수줍은 소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 뒤에는 늘 불안한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가족들, 특히 며느리 지혜의 눈을 피해야만 했다. 진우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지혜였다. 평소 외출을 싫어하던 아버님이 부쩍 밖으로 나도는 횟수가 잦아졌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가 하면 혼자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다. 아버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어요. 지혜의 뼈 있는 물음에 진우는 운동 삼아 산책 좀 하는 것뿐이다라며 얼버무렸지만
그의 어색한 표정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지혜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진우의 서재를 정리하던 지혜는 우연히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낯선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 사진을 보게 되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앳되고 청순한 미소를 띤 여자의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다고 생각하던 찰나 지혜는 숨을 멈췄다. 소미의 담임 선생님 오수연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아버님의 수상했던 행동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이 나누던 미묘한 눈빛까지. 지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시아버지의 사생활이었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단 모르는 척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진우를 향한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진우와 수연은 그런 상황을 까맣게 모른 채 점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데이트를 넘어 서로의 육체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다. 사건은 수연의 생일날 터졌다. 진우는 그녀를 위해 시내의 한적한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아름다운 야경과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와인 한 잔.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50년이나 늦은 생일 선물이네. 케이스 안에는 그녀의 하얀 목에 잘 어울릴 법한 자그마한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수연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다가가 목걸이를 직접 채워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맨살에 닿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두 사람을 꿰뚫었다. 그날 밤 그들은 호텔 방으로 올라갔다.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우는 수연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거칠게 입을 맞췄다. 50년간 묵혀두었던 그리움과 욕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한 격렬한 키스였다. 수연 역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뜨겁게 응했다. 옷가지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침내 서로의 맨몸이 드러났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몸, 탄력을 잃고 주름진 피부, 희끗한 채모.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어떤 젊음보다도 서로가 더없이 아름답고 관능적으로 보였다. 진우는 수연의 몸 구석구석을 마치 성질을 순례하듯 경건하게 입 맞추고 애무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섬세하고 뜨거운 애무의 수연은 온몸을 떨며 교성을 내질렀다. 그녀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처럼 68의 나이에 다시 한번 뜨거운 용암을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진우의 단단한 일부가 수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파고들었을 때 수연은 터져나오는 신음을 참지 못하고 그의 등을 세게 긁어내렸다.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은 마치 한 쌍의 목마른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서로의 목마름을 채워주었다. 방 안은 뜨거운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달콤한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절정의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뜨거운 무언가를 쏟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의 산물이 아니었다. 50년간 맺혀있던 한과 그리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응축된 결정체였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진우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던 수연이 속삭였다. 꿈만 같아. 이게 정말 현실일까? 진우는 땀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대답했다. 꿈이 아니야.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진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싸늘하게 식은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앨범은 바로 진우와 젊은 시절의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페이지에 펼쳐져 있었다. 아버님, 이 여자 소미 담임 선생님 맞으시죠?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진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며느리 지혜의 서늘한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식탁 위에 펼쳐진 낡은 앨범,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자신과 수연의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밤 수연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닥쳐온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가혹했다. 어젯밤 외박하셨더군요. 이분과 함께였나요? 지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다. 남편의 외도를 추궁하는 아내처럼 혹은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날카롭고 집요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이 나이에 무슨 추태냐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져 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럴 수 없었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50년 전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 맞다. 내 첫사랑이고 어젯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의 솔직한 인정에 지혜의 얼굴은 경악과 실망으로 일그러졌다. 어떻게 아버님, 어떻게 돌아가신 어머님을 두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솜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며느리의 울분 섞인 절규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민준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민준은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손녀딸 담임이랑 바람을 피워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날 선 비난은 진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엄하고 강한 아버지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쏟아지는 비난과 원망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늙고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다.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 지혜는 당장 소미의 담임 교체를 요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민주는 아버지와 한 집에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쳤다. 그날 밤 진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50년 만에 되찾은 행복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수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안 되는 인연이었나 봐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내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수연은 조용히 그 손을 빼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다. 며칠 뒤 학교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수연 선생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진우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진우는 망연자실했다. 그녀가 또다시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수연이 떠나고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진우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고 폭삭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런 진우를 보다 못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 지혜였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외도를 미워했지만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채 무너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 또한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소미의 책가방에서 작은 오르골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해진 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한 오르골이었다. 엄마, 이거 수연 선생님이 놔주셨어. 할아버지 갖다 드리래. 선생님이 이사 가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가지셔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 소미의 말에 지혜는 조심스럽게 오르골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클레멘타인의 아련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오르골 바닥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앳된 20살의 시아버지 박진우의 사진이었다.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노년의 불장난이 아니었음을, 50년이라는 긴 세월도 지워내지 못한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이었음을. 지혜는 그 길로 남편 민준에게 달려가 오르골을 보여주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준 역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진우는 아들 내외 앞에서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가난 때문에, 어른들의 반대 때문에 억지로 헤어져야만 했던 젊은 날의 사랑과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아내에게는 늘 미안함과 부채감을 안고 살았던 자신의 죄스러운 마음까지. 그의 진솔한 고백에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진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수연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막막했다. 수소문 끝에 그녀의 옛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뿐이었다. 해가 저물고 낯선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있던 진우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너무나도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해요, 바보같이. 돌아보니 수연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를 찾아낸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아버지가 걱정되어 뒤를 쫓아왔던 민준이 흥신소까지 동원해 수연의 행방을 찾아냈던 것이다. 아버지, 이제 두 분 다시는 헤어지지 마세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진우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수연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길, 진우는 50년 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건넸다. 나랑 같이 살자, 수연아. 남은 인생,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면서 살게.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진우와 수연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아들 내외와 손녀 소미가 그들의 가장 든든한 증인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숨지 않았다. 당당하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애틋한 사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나이나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것임을, 그리고 때로는 용서와 이해가 더 큰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두 사람. 그들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며,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